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지금 경기가 좀 확장 국면이다라는 소식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후퇴하고 또 이 국채 입찰 결과 지금 수요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점이 또 증시에는 악재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예고된 바와 같이 네. 지금 국채 발행이 아주 본물을 이루는데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이 국채를 과연 시장 금리 상승 없이 소화할 수 있을까 좀 우려는 했는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년물, 5년물 다음에 어제는 또 7년물 해서 단기적인 일정은 끝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찍어내야 돼가지고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어제도 우리 머니쇼 하는 동안에는 설마 했는데 국내 증시요. 예, 국내 증시가 5호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요즘은 좀 개장이 두렵기도 하고 방송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과매수 국면에서 좀 이 정도 조정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좀 워낙 그동안에 많이 와놓으니까 단순 조정이 아니라 어느 중기적인 어떤 또 정점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직 판단을 못하니까.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엔비디아 빼고는. 중기적인 정점이라 하면은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깊어질 수 있다. 그거는 그건데 이러나 저러나 시장에서 믿고 있는 구석 미국 대선 전에 바짝 올려야지 한 두어 달. 대선 전에 금리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금리 인하가 되고 뭐가 되고 어쨌거나 끌어올린다면은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6, 7, 8, 9, 10, 11월 초까지 네. 계속 끌어올린다. 이게 이제 좀 버거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예측이 네. 쉽지 않네요. 예. 여러모로. 오늘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 최종경 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최 팀장님은 또 금요일 나오시는 걸 알고 또 원래는 기다리시는 그렇죠.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하루 일정이 바뀌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목요일 날 인사를 좀 드리게 됐고요. 게다가 오늘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6월의 IPO 시장이 워낙에 지금 또 많은 물량이 준비되어 많은 있기 때문에 물량이 6월에. 예, 그래서 제가 또 좀 하루 빨리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국채금리 네네. 때문에 이게 금리의 부담이 되는 게 좀 가장 큰 예, 문제라고 그런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저희 화면에 나왔는데 4.616이죠 10년물이 이거 거의 최고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고점의 10년물 국채 금리면은 증시에 압박이 되는 거는 그런 오히려 전 또 되게 수순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리고 우리 최 팀장님께서는 요즘 엔비디아 랠리 어떻게 보십니까? 리즈너블하다 아니면 좀 오버한다. 저는 그 업황 자체는 리즈너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업황 자체는. 예, 근데 이제 같이 가느냐 혼자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를 포함한 저런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예.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리즈너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너무 혼자만 가는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또 개별주별로 또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게 AMD라든지 인텔 같은 경우 오히려 맞습니다. 주가가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같이 예.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리즈너블하다고 보는데 네. 너무 혼자 가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월요일 날 쉬면서 예. 미모리얼 데이를 쉬면서 그러니 토, 일, 월, 사흘 쉬면서 되게들 손이 근질근질했나 봐요. 장만 열려라 엔비디아 살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저가 주니어 때부터 이제 주식을 배울 때 네. 보통 미국 시장은 업황을 같이 가고요. 예. 저는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 증시 스타일이 혼자 가거든요. 예,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마치 이제 대한민국 그 증시처럼 엔비디아 지금 혼자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오히려 제 눈에 굉장히 신기하죠. 원래 보통 섹터별로 움직이는데. 네, 원래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미국 증시고 우리 예, 한국 사람 돈이 많이 가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쏠림 현상인 것 같아요. 쏠림 현상. 예, 아까도 네.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수평적으로는 저렇게 종목 집중 현상도 나타나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또 네. 시점으로 놓고 보면. 네. 이게 현재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쏠림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증시가 이게 상승기나 하락기에는 크게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이런 분위기가 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연말에 미국 대선까지는 미국 시장도 지금 고민거리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솔직히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매일매일 무슨 뭐 경기에 대한 금리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나오지만 또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를 또 못 내리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와 나쁜 거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은 뉴스라든지 작은 데이터의 쏠림 현상이나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은 오히려 좀 투자할 때 요런 변동성이 크다는 걸 좀 감안하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오히려 뭐 변동성을 또 큰 걸 또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걸 좀 유념하고 투자를 하시는 계절인 것 같아요. 계절. 이런 쏠림 현상이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다,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좀 이렇게 길게 늘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은 길게 늘어진다는 말씀은? 길게 늘어진다는 말씀이 언급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이 연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 타이밍이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금리가 당장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뭐 크게 이게 변곡점이 없는 한 약간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는 좀 길게 늘어질 것 같은데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그 실적 추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그 기업들의 그 실적 전망, EPS 추세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반기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변동성 크게 3천 가까이 한번 트라이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예, 이게 참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만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게 단기에 하락할 경우에는 또 단기에 또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실 때도 예. 가치주 얘기할 때도 어제 가치주였다가 오늘 주가가 오르면 가치주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주식이 다시 내일 주가가 내리면은 가치주로서의 또 매력이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큰 장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시장 아니 어제는 뭐 굿모닝 마켓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업종이 죄다 퍼렇게 우리 기준으로 퍼렇게 그러니 어느 쪽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빠져서 다른 데에 상승 갔다가 이렇게 막 까먹으면서 빠졌다가 아니고 다 빠지는 와중에 어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삼성전자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거의 전 섹터가 이렇게 좀 휘청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경계 심리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어떤 악재가 지금 쏠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HBM 그 관련한 무슨 뭐 어떤 루머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보도 이거에 이어서 외국인들은 계속 또 팔고 있고 그동안 많이 사긴 샀습니다만 최근 들은 외국인 팔고 있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면 삼성전자부터 글쎄요, 진짜 HBM 납품 사태는 조금 이제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맞고.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뭐 전혀 뭐 사실 저도 뭐 이게 파악되는 바는 없는 네. 상황이고요. 오히려 뭐 사상 첫 파업이라고 하는데 6월에 지금 뭐 예상되고 있는 예정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심리적으로 삼성전자는 파업 없는 회사라는 좀 그런 네. 뭐 오랜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창사 이래 뭐 처음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제가 듣기로 아마 6월 7일 날로 지금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날짜까지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파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네요. 6월 7일 날 다 같이 연차를 내면 그게 어떻게 그 결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 저도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참 이게 SK하이닉스랑 주가도 좀 대조적인 흐름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 엔비디아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만 지금 간단 말이죠. 네.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는 괜찮고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미반도체도 보면은 최근에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6월 둘째 주부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6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부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수급에 대한 뭐 플러스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이 됐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렇죠. 의미도 예. 있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업황의 수혜도 있지만 저는 코스피 200 편입의 수혜도 지금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래픽이 나온 김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게 이제 코스피 200 편입 편출이 우리나라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둘째 주에 이게 정기 변경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은 주가가 다 좋을까요? 주가가 뭐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거 고민들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편입이 예상됐던 종목은 유력 예상됐던 종목은 편입된다고 주가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요번에 편입될까 말까 조금 예상이 조금 힘들었던 종목이 편입되게 되면은 이제 편입이 확정되고 주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부터 올해 6월 둘째 주 편입에 대해서는 예상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부터 예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코스피 200 그 편입의 수혜는 현재 한미반도체가 좀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좀 예상 바뀐 것. 예상 밖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유력 후보로 이제 올라왔던 최근 거죠. 들어서. 두산로보틱스는 연초부터 이제 유력 후보였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편출되는 종목은 수급적으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수급이 나빠진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이 약간 밀린다는 표현이 좀 거래량. 맞고요. 왜냐하면 또 코스피 200 안에 있으면은 그거를 맞아야 되잖아요. 또 그 저기 공매도에 대한 예. 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수급이 꼭 좋아진다 나빠진다도 그 이렇게 좀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곧 6월이 돼 갑니다만 공매도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좀 또 지켜보시죠.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좀 상황. 지켜보고 있는 저도 뭐 중이다.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어가지고요. 뭐 팀장님 전문 분야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이번 달에는 IPO 쪽이 조금 조용했던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하루 일찍 나오신 이유가 이제 6월 달에 그 공모주 청약 일정이 대거 몰려 있어서 하루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월보다 지금 6월에 일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그 월별로 이제 수요 예측하고 있는 그 추세를 좀 보게 되면은 이게 계절성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3월, 4월, 5월이 이제 살짝 슬로우하게 갔다가 6월, 7월로 가면 이제 여름 성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점 찍어놓은 부분이 올해의 데이터고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평년의 데이터인데 5월이 적었던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도 평균치만큼은 했습니다. 평균은 했네요. 평균은 했습니다. 근데 올해 4월과 6월이 유독 좋은 거죠. 아하. 그래서 6월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여름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7월하고 그다음에 가을 성수기인 10월, 11월까지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약 일정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래프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6월에 청약이 잡혀 있는 기업들이 기업 수로는 13개입니다. 코스피 1개에 코스닥 12개가 있어요. 코스피 시프트업 저기 보이네요. 시프트업이 코스피. 코스피고요. 올해 3호 코스피 기업이고요. 네. 나머지 12개가 코스닥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따로 다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 설명드렸던 스펙의 청약도 8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일정이 신규 상장 청약 일정이 전부 21개예요. 와, 많네요. 6월에 저기 영업 일수가 20일이 안 되거든요. 19일 정도, 18일 정도 되는데 그 청약 일정이 21개가 된다는 거는 IPO 시장 뭐 완전히 지금 뭐 풍년이 든 거죠. 풍년인데 네. 하루에 아예 한 2~3번 가는 날도 있겠네요. 네, 2~3개도 물론이고요. 네. 청약 일정을 기준으로 6월 11일 날짜 같은 경우는 6개가 걸려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약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이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날은 6개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나눠 담을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한쪽에 집중해서 집중을 들어갈지. 할지. 맞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가면 우산이라도 챙겨주고 했는데 골프공도 받고.
스테이크도 먹고. 언제적이에요, 그게? 한 10년 전 얘기네. 네. 요즘에는 이제 식사 정도 하고 옵니다. 식사 정도? 예, 회사 저기 얘기 들으면서요. 예. 근데 요즘 좀 심사가 좀 깐깐해졌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실제로 심사가 많이 깐깐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증거라고 할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오늘 청구서를 넣었을 때 이 기업이 상장해도 됩니다라고 심사 결과가 나오는 그 네.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예, 평균적으로 93일 나옵니다. 3개월 지난 5년 정도. 동안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네. 그러니까 93일이면은 이게 이제 휴일 포함한 거니까 딱 3달 정도 걸리는 달.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일은 60일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 93일 걸리던 이 심사 기간이 2023년, 24년만 평균을 내봤더니 133일로 증가했습니다. 한 달 더 걸리네요. 거의 한 달 반이 더 늘어난 예, 거죠. 예. 지금 그러네요. 현재는 4달 반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심사가 깐깐해졌다고 해석하는 게 맞죠. 옛날에는 3달 걸리던 도장 받는 기간이 지금 이제 4달 반까지 늘어난 거니까 많이 깐깐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길어진 시간 동안에 그러면 심사 과정에서 뭘 더 집중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그 심사가 길어진 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저는 사실 특례 상장의 급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실제로 특례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흥미로운 얘기라서 그래프를 좀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특례 상장하고 일반 상장, 그러니까 일반 상장은 이제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특례 상장은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으로 현재 실적은 안 나오지만 상장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가 우리나라 특례 상장 비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비중이에요. 특례 상장입니까? 특혜 상장입니까? 특례 상장이 특례. 맞습니다. 특례. 예, 특혜는 좀 너무 또 심한 너무- 단어네요. 너무 저거 좀, 뉘앙스 차이가 크죠? 예, 그렇죠. 뉘앙스 차이가 크네요. 예. 예. 특례. 그 작년까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거의 50% 정도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이 일반, 반이 특례 상장이었던 거죠. 네. 근데 올해 보시면은 지금 66%로 급증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예. 제가 6월 달에 청약하는 기업 코스닥 1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중에 10개가 특례고요. 2개가 일반입니다. 예, 그렇게 특례 상장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 많아지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작년까지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동종업계 PER 계산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상장하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3달 안 걸려요, 심사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뭐 적자 뭐 200억, 300억 기록했는데 기술평가서로 상장하는 코스닥 기업들, 코스닥 그 기술성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그 기술 특례 읽는 데만 해도 굉장히 어렵죠. 네. 예, 사실 바이오 기업들 기술 특례에서 읽게 되면은 무슨 소리인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특례 상장했던 종목들의 성적표라 할까요? 네. 주가 추이를 뭐 계략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평탄은 한다 아니면은 상장 이후에 뭐 계속 흘러내린다 뭐 이렇게 크게 나눠 본다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만 예. 미리 그거에 대한 답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주가가 더 좋거나 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다만 변동성이 더 큽니다. 변동성은 더 상장이 크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동성 자체는 특례 상장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좀 더 크고요. 예, 일반 상장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적은데 그 주가가 뭐 누가 더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그거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한때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새내기주 중에 현대 예. HD 현대 솔루션 네네. 마린 솔루션 저 상장 이후에 한동안 좀 시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쁘지 화면에 않다. 나오네요. 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해 신규 상장 물량에서는 의미가 있는 물량이에요. 뭐냐면 저 공모가 83,400원 적혀 있잖아요. 예.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올해 상장한 20에서 30여 개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네. 공모 희망가 밴드의 상단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오.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상단을 위로 다 이렇게 넘어섰죠. 예, 예, 다 예. 넘어서서 들어왔어요. 예, 따라서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저게 이제 상장할 때 3조, 4조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게 첫날 2배 올라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전 적절한 공모가의 힘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저기 이번 6월에 진행하는 시프트홈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일하게 이제 코스피 상장하는 맞습니다. 종목. 6월에 이제 예. 코스피 일정이고요. 시가총액은 공모 희망가 기준으로 2.7조에서 3.5조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저게?
게임 개발 스튜디오입니다. 게임 개발? 예,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201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16년에 데스티니 차일드, 그 다음에 2022년에 승리의 여신 니케, 그 다음에 최근 2024년 4월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신작 게임을 발표하면서 사실 이 IPO 시장에서도 게임 회사의 상장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보통 게임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상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코스닥 쪽도 많고 사실 코스피도 있습니다. NC 지난번 코스피 상장 멤버였던 게임주가 크래프톤이었어요. 네, 예, 예.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또 게임주가 그러네요. 되는 거겠죠. 시프톱이 작년 실적만 봐도 매출액 1,686억에 영업이익 1,11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수익성도 좋고요. 게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4월에 공개된 그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브레이드의 그 글로벌 흥행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올해는 3번째죠, 코스피 상장. 그래서 이 시프트업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 좋은 분위기를 또 IPO 시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액이 지금 보면 공모 희망가가 47,000원에서 6만 원. 예, 47,000원에서 6만 원. 그다음 공모가액은 3,400억에서 4,350억인데요. 이게 이제 HD 현대마니 솔루션 같은 경우는 6,000억에서 7,000억대였기 때문에 공모가액은 좀 작습니다. 네네. 예, 근데 시가총액은 HD 현대마니 솔루션의 상단이 3.7조 원이었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모처럼 이렇게 코스피 쪽으로 게임 관련 이제 IPO가 나오는데 그냥 더불어서 최근에 게임주 전반적인 어떤 주가 동향은 우리 팀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적으로 최근뿐이 아니라 사실 지난 2, 3년 동안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프트업의 상장을 또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예, 왜냐하면 시프트업이 상장하면서 네. 일단 그 밀려있는 이 게임 개발사들의 IPO도 좀 부활을 하고 그를 또 계기로 기존에 상장돼 있는 그 기업들의 이런 또 반등세를 또 좀 노리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프트업의 상장을 전 또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프트업을 서블커처의 승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사들하고는 조금 호흡이 달라요. 예, 기존의 게임사들은 이렇게 좀 대작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그다음에 막 공중파 CF2 막 보내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시프트업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나왔다는 것 사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저 처음 예, 들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팀장님 게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은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콘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스텔라 블레이드가 뭐지? 근데 벌써 이게 전 세계 8개국에 지금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그래요? 있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이 하나 나오면은 이 게임에 대한 수요처가 거의 전 국민이었던 네네. 거죠, 모바일 게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중파 방송을 하고 하는데 이 서브컬처의 문화들은 그렇게 전 국민한테 CF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정말 이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이렇게 글로벌 흥행작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게임주들도 약간 이렇게 좀 호흡이 바뀌어 나가는 좀 변곡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보니까 그 올해 그 이번 6월달에 일정 잡힌 그 기업 중에 보니까 최근에 그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이거 문 열면서 좀 우주개발 산업 쪽에도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관련된 IPO 기업이 있잖아요. 네, 이노스페이스라는 이노스페이스. 기업이 이번 6월에 또 청약을 진행하고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의미가 있는 기업입니다. 6월에 진행하는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제일 큽니다. 아, 공모희망가 그래요? 기준으로 3,400억에서 4,062억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 우주 산업에서 이게 이게 제작, 발사, 그다음에 운용,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위성을 제작하거나 발사하는 업스트림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노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거의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 IPO 시장의 관점에서는 저는 또 이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게 몇 년 전에 제노코부터 작년에 컨택, 올해 이노스페이스까지 이렇게 하나씩 명맥을 유지하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2년에서 3년 내에는 빵 하고 4-5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제 또 그 화랑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 로봇 산업도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로봇 산업의 다음 턴은 우주항공 산업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노스페이스가 발사체 쪽이라는데 그러면
발사체를 한번 딴 거 있습니까? 이거 로켓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로켓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네. 그걸 또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제 매출이나 이익도 꾸준히 나던 회사고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은 앞으로 이제 좀 우주 산업이 커지면서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역시 이노스페이스 역시도 이제 기술성 특례로 이번에 이제 코스닥을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특례로. 예. 로봇 기업은요. 사실 로봇 쪽은 또 좀 좋게 보시잖아요. 예, 제가 네. 사실 올해 가장 좋게 보는 분야가 로봇 기업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레인보우가 상장하고 두산이 상장하고 하다가 이제 올해 4-5개 기업들이 쭉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상반기만 해도 뭐 엔젤 로보티스라든지 KNR 시스템이 이미 상장을 했는데 네. 요번에 6월에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하이젠 RNM이라는 이 액추에이터와 서버모터를 하는 회사입니다. 서버모터나 액추에이터 하면 이제 좀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는데 서버모터는 로봇의 관절을 구동하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작년 말이죠. 정부에서 대한민국 그 6대, 7대 로봇 핵심 그 기술을 선정할 때 뭐 감속기를 포함해서 요 서버 모터도 이 로봇의 핵심 기술로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서버 모터를 국산화에 성공하는 기업의 선봉장이 바로 요 하이젠입니다. 하이젠 RNM. 하이젠 RNM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상장하는 것도 로봇 산업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또 하이젠이 끝이 아닌 게 PNS 미케닉스, 시스콘 로보틱스, 시메스 클로봇으로 지금 IPO 시장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노스페이스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뭐 제노코, 컨텍, 이노스페이스 오다가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우주항공 산업의 기업들이 마치 올해 로봇 산업에서 기업이 확 늘어났던 네네. 것처럼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아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또 흘러 들어가는구나라고 보시는 거고요. IPO 시장에서 물량이 이렇게 급증했다. 얘네들 다 상장해가지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또 하나의 또 섹터나 또 이런 또 테마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방금 자막에 2032년 가면 1천조 시장이 열린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33포인트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지금 주가가 좀 속절없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조금 호가로 봤을 때는 반등보다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5,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노조 파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좀 투자 심리가 조금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0.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2,0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3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6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29,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지금 보셨고 이제 기아 좀 볼게요.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21,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셀트리온은 0.6% 상승이 예상되네요. 호가 18만 원. KB금융 2.4%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급등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금융주 쪽에서도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주가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1%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5,100원.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89,400원이고 알테오젠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100원. HLB 1.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5,200원. 엔캠 호가 지금 3.6% 낙폭이 좀 커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 1.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43,050원, 리노공업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1,1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1.4% 하락 예상되고 호가 16만 원, 클래시스도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뭐 금융주, 보험주를 제외하고는 뭐 화장품주를 제외하고는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방 압력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참 이게 미국 쪽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금융주가 좀 움직일 조짐을 보이네요. 금융주가. 네, 보험주도 그렇고. 예, 그래요. 오늘도 목요일이다 보니까 뭐 하도 이제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에 막 저기 노이로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거 어제 그렇게 선물해서 막 팔아제낀 거 오늘은 또 어떡할란지. 어제 개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 팔았잖아요. 뭐 엄청 팔았죠. 예.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선물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하는지 오늘 또 목요일이라서 한번 장 열고 한번 보시죠. 뭐 버섯 속 같은 거 한번 뒤집어 보겠는데 와. 뭔 생각을 하는지. 예. 예. 팀장님. 네.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5월달에 왜 그 코스피 200 편입되는데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 상장되자마자 이른 시일 내에 코스피 200 들어간 케이스 아닙니까? 네. 예. 지금 이번에 5월달에 그 편출 종목 편입하고 편출 쪽에서 특히 뭐 주목할 만한 어떤 주가 흐름이나 무슨 추세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번 6월에 발표는 이제 이번 주에 된 거고요. 공식 네, 발표는 6월 네. 둘째 주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예. 6종목이 편출되고 6종목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픽 나오는 것처럼 이제 6개가 들어오게 됐는데 주목할 예. 만한 주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 10월에 상장했으니까요. 예. 뭐 거의 뭐 1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뭐 안 움직였다고 봐요. 네, 거의 안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의 코스피 200 편입은 연초부터 좀 예상이 많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네. 아직 그 재무상으로 숫자가 좀 적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네. 강조드리는 게 이 코스피 200은 숫자 순의 200개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200개 국가대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K로봇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두산 로보틱스가 그 정성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그런 좀 정성평가에 대한 가치도 좀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한미반도체나 코스모 신소재의 또 편입도 네. 또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150의 편입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업재 쪽에서 작년에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가 편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정보기술 쪽에서 작년에 상장한 기가비스가 네. 또 편입이 되면서 여긴 좀 많이 바뀌었어요. 6개, 5개, 거의 10개 넘는 기업들이 요번에 이제 그 6월에 이제 선수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재룡전기, 뭐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뭐 반도체 쪽이랑 전력 전선 쪽에서 핫했던 종목들이고. 정확합니다. 이게 그 국가대표라는 그 의미가 예. 업종의 트렌드를 반영을 합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거죠. 시장에서 바이오업이 굉장히 좋을 때는 또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안에 바이오들의 의자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러다가 언급하신 것처럼 차세대 반도체나 전력 기술 관련된 트렌드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의 의자가 훨씬 또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그 지수가 바뀔 때 이 지수의 편입 편출 종목 생길 때 어떤 기업이 들어갔냐, 어떤 기업이 빠졌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종이 늘어났냐, 어떤 업종이 줄어들었냐가 또 이 지수 또 편입 편출 보는 또 핵심이라고 또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실리콘2 VT는 화장품 쪽이고. 네네. 화장품 쪽도 아까 네. 오늘 저기 개장 얘기하시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 싶은 맞아요. 화장품 쪽은 부분이 호가 움직임은 괜찮아 보였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 증시가 굉장히 이게 좀 또 예상 가능하게 또 정직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금융이나 보험 쪽은 사실 밸류업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화장품 쪽은 이제 그 한일중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화장품 소비 심리가 더 좋아질 거다, 수출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계속 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옛날하고 조금 다른 게 화장품 쪽은 그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는 쪽 네. 제품들 있잖아요. 그 위주로 주가가 흐름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올리브영이 워낙 이제 그 대한민국 내방 관광객들의 첫 필수 번째 코스, 맞아요. 필수 코스가 올리브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마켓 파워가 굉장히 세진 거는 맞죠. 예. 그러게요. 옛날에는 그 보따리 상인들이 사는 제품들 그쪽으로 주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급하신 따이공이죠, 것처럼 따이공? 전에는 그 화장품 애널리스트들이 면세점 가서 이게 네. 그 시장 조사하는 게 약간 일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올리브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IPO 쪽에 이쪽 IPO 쪽에 또 특히나 그 특례 상장 중에 이 부분 바이오, 바이오, 예. 뭐 헬스케어, 헬스케어 이런 쪽 이쪽이 조금 뭐 최근에 좀 난항을 겪는다는 얘기는 들리던데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원인과 예상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인과? 일단 6월에 걸려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이 좀 꽤 됩니다. 꽤 돼요? 예. 네. 당장 다음 주에 청약을 하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그 초소형 레이저 의료기기 하는 아메디테, 그다음에 세포 배양 배제하는 엑셀 세라피틱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고 있는 ENCL까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12개 중에 4개니까 적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쭉 불러드린 것 중에 희한하게도 그게 없어요. 뭐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긴 한데. 그러면 뭐 하는 회사? 지금 무슨 뭐 기기라든지 의료 기기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이 위탁 많은 개발.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난 2, 3년 동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어려운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예. 아픈 사람도 병원에 못 가는데 예.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임상 진도가 못 나간 겁니다. 요 그러네요.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더 네네.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3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70선까지 주저앉은 상황이었고요. 간밤 뉴욕 증시도 보니까 다우지수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400포인트 넘게 밀리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다라는 소식이 증시에는 좀 찬물을 끼얹는 양상이었습니다. 국채 입찰 수요 부진 소식에 또 장기물 중심으로 이 국채 수익률 자체가 급등했다라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2,66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38% 떨어집니다. 83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 0.8% 떨어집니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고, 6월 7일 연차를 사용해서 이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악재로 좀 인식이 되죠.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삼성전자 물량 나옵니다. 74,700원. SK하이닉스도 1.3% 떨어집니다. 지금 간밤에 보면 엔비디아 주가는 올랐는데 참 삼성 SK하이닉스 오늘 떨어지네요. 1.28% 하락하면서 199,9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38% 올라갑니다. 262,000원. 최근에 다른 섹터들이 좀 부진을 면치 못할 때 오히려 현대차, 자동차 섹터는 좀 방어주 성격을 띠면서 좀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도 예외 없이 그 흐름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떨어집니다. 723,000원이고요. 기아는 또 오히려 0.2% 하락합니다. 같은 자동차 그룹주 내에서도 좀 희비는 엇갈리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올라가네요. 0.3% 상승 61,700원이고, 셀트리온이 약보합으로 178,800원. 오늘 금융주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또 보험주, 뭐 금융주들 오늘 증시 쪽에서는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KB금융이 2.5%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순위 한 계단 앞섰습니다. 지금 81,100원. 포스코홀딩스가 내려갔네요. 0.2% 하락 373,000원이고요.
지금 뭐 하단에 나옵니다만 27일 기업가치 재고 계획 관련 예고성 공시가 있습니다. 자, 언제 이런 공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8% 올라갑니다. 호가라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최근에 이거를 또 주가 조정을 받았고 오늘 좀 반등을 보여줍니다. 188,100원. 에코프로도 오늘 반등 보여주네요. 0.3% 상승하면서 96,600원이고 알테오젠 강보합권으로 182,200원, HLB는 떨어집니다. 66,100원. 보합으로 낙폭 줄여내면서 지금 또 양봉으로 전환이 됐네요. 엔캠 1% 떨어집니다. 288,000원이고 HPSP가 0.5% 떨어집니다. 43,450원. 리노공업 1.8% 하락하네요. 267,500원. 셀트리온작 올라갑니다. 99,000원, 0.6%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6% 하락하면서 169,900원이고 클래시스가 0.5% 떨어집니다. 4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니까 코스피는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2,660선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인데 코스닥은 그래도 좀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HB테크놀로지가 6% 강세입니다. 3,365원이고요. YC캠도 3.98% 상승 보여줍니다. 27,400원. SKC는 주가가 또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단기간에. 그에 따라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4% 약세 135,300원. 이 가운데 피롭틱스가 지금 2% 강세입니다. 26,500원이고 삼성전기는 떨어집니다. 캠트로닉스가 올라갑니다. 4.6% 상승하면서 31,550원이고요. JNTC도 올라갑니다. 2.7% 상승 19,2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FNS테크도 올라갑니다. 1.8% 상승하면서 12,280원. 그 밖에 기가비스, HB솔루션은 1%대 하락이네요.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고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웹툰 관련주들이 올라가네요.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가 5% 강세 4,640원이고요. 미스터 블루도 지금 4.5% 상승합니다. 2,750원.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와이랩이 탄력이 좋네요. 10% 급등합니다. 13,640원. 탑코 미디어도 1.5% 상승하고요. DLC 미디어도 5% 상승합니다. 29,650원이고요. MBT도 7% 강세입니다. 6,1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보시게 되면 5% 상승이고 대원 미디어가 0.6% 올라가고 그 밖에 핑거 스토리 그리고 수성 웹툰 이제 동전주고 핑거 스토리가 3% 강세입니다. 3,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 흐름 좋고 글쎄요, 보험주 좀 볼까요? 보험주 내에서는 하나손해보험, 삼성화재, 코리안리, 롯데손해보험, 손해보험 쪽 상승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생명보험 쪽으로는 이제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이것도 그냥 강보합 정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개인이 464억 원 순매수, 외국인 10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589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3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억 원, 2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시장에서도 파네요. 1,550계약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많이 올라가네요. 이건 80전 상승한 1,371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네, 지금 계장가 찍고 네. 상승폭을 더 키우네요. 지금 9원 50전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다시 또 1,370원대라. 그리고 우리 국채 선물도 한 10년물짜리가 44틱 정도면은 많이 밀리는 편이니까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은 지금 별로 힘을 안 실어주네요. 증시에다가. 네. 그래요. 아까 그거 신약 개발 쪽이 약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임상 자체가 임상 자체가 원활하게- 좀 힘들었던 팬데믹 기간이었다. 그 말씀이네.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은 예. 그 연구 개발로 투자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으로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임상의 진도로 예, 기업 가치가 예, 결정이 예. 됩니다. 근데 그 임상을 진도가 안 나가고 병원에 막혀 있으니 이 기업 가치가 이제
적정 수준을 인정받아야지 IPO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해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 개발도 하게 되는데 지난 2, 3년 동안 많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바이오 특히 신약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코로나가 뭐 언제적 코로나인데 지금 일상을 회복한 지 벌써 몇 년째인데 무슨 얘기냐 하는데 이게 신약 개발이란 게 무슨 고등학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이게 임상 다시 한다고 바로 결과값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회복된 이후에 임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현재 그 결과값들이 다시 솔솔 나오고 있어요. 예, 따라서 제가 이걸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바이오주들 특히 신약 개발주들의 반등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뭐 당장 오늘부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반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이오주들도 임상이 회복하면서 주가가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도 예,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또 핫한 뉴스가 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기업 있잖아요. 네. 더본코리아 이번에 뭐 상장 절차 돌입한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사실 2018년에 좀 한 차례 좀 고배를 마셨었잖아요. 그게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2018년부터 이제 이렇게 IPO를 관심을 내보였던 건 맞고요. 2020년도에 진행을 하시다가 예. 그때 이제 자진 철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이번에는 이제 주관사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3,500억에서 4,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시장에서의 네임밸류도 있고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도 그 다음에 회사의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숫자는 안 들고 왔지만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더본코리아는 그 지분 분산이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최소 지분 분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그거를 어떻게 맞출지가 그러니까 지분 분산을 맞추는 방법은 공모를 왕창 한다든지 아니면 상장 전에 프리 IPO로 지분을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그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보면 삼양식품 있잖아요. 네. K푸드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네. 혹시 이런 외식 쪽이라든지 푸드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또 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여쭤봤거든요. 물론 뭐 정확한 말씀인데요. 이 백종원 대표님의 더본코리아는 뭐 다른 거 없이 크게 인기를 끄실 거예요. 오시게 되면 워낙에 뭐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렇게 대표님이 TV에 계속 나오는 그런 비상장사는 없거든요. 저도 요거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더본코리아가 어떻게 얼마의 가격에 IPO가 진행이 되고 이 수급이 어떻게 될지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네네. 특별히 뭐 지금까지 뭐랄까요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뭐 이렇게 더본코리아가 성장해 오고 백종원 대표가 많은 매체에서도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무슨 뭐 민폐를 끼치거나 무슨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지분이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다 들고 있는 이걸 어떻게 이제 분산시키는 게 지분 문제. 분산 요건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숙제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올해 지금 일정 잡힌 IPO 중에서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6월도 그렇지만 향후에 남아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6월 이후에도 6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오늘 방송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일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 관리?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 일정에 어떤 기업에 어떻게 분산해서 들어갈지 어떻게 집중해서 들어갈지가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IPO 시장에서 너무 첫날 수익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O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IPO 시장의 매력은 좋은 물건을 다 같이 공모해서 싸게 사는 게 매력입니다. 물건을 싸게 샀다는 얘기는 뭐 싸게 샀으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 또 성장에 또 그런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좋은 그래프가 하나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첫날 주가 추이만 제가 모아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뭐 첫날 뭐 200% 오르는 회사도 있고 300% 오르는 회사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은근히 보시면은 우하향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첫날 어느 정도 수익률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저 마지막에 좀 우뚝 서 있는 그래프 자체는 노브랜드가 상장한 모양이고요. 네. 그 전까지는 첫날 수익률이 20%에서 30% 정도로 많이 안정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따라서 공모주 투자자들이 공모 참여하셔서 너무 첫날 승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이제 좀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상장한 스펙이 미래세피전 스펙 4호가 있었네요. 네네. 어제 스펙, 예. 제가 그거까지는 업데이트를 안 했고요. 조 예. 그래프에. 조기 그래프의 마지막은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네. 아니 왜 여쭤보냐 오늘 지금 보니까 급등해서 네. 올해 이번 6월 달에도 스펙 상장 예고된 거 많다고 하셨습니다. 네, 6월에 청약만 거의 8개가 있으니까요. 8개. 예, 올해 글쎄요 벌써 20 몇 번째 나가고 있는데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도 예, 않았는데 예. 우리나라가 한 해 한 40개 정도의 스펙이 상장을 하는 네. 시장입니다. 재미난 거는 이 스펙의 원조가 미국 시장이잖아요. 예. 미국은 이제 40개 상장을 안 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후발주자인데 네. 이제 미국 스펙 시장보다 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가 또 굉장히 또 재미난 포인트죠. 저는 좀 전에 우리 최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공모주 IPO 이제 첫날 승부를 네. 보려고 하는 그거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는 뭐 굉장히 공감하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머니쇼에 이제 계속 나오시면서 IPO 쪽을 많이 짚어주시잖아요. 네. 팀장님 캠페인을 한번 하시죠. 무슨 캠페인이야? 그러니 무슨 뭐 첫날 뭐 따블이냐 따따블이냐 이런 게임하고 첫날 던지냐 마냐 이런 승부가 아니고 여기가 진짜 이렇게 진짜 좋은 기업 발굴하고 네. 그 좋은 기업들에서 뭡니까 이거 IPO 통해서 먹튀하려고 들어오는 시장만 아니고 네. 투자자들도 길게 볼 수 있고 계속 가면서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고 뭐 첫날 따블 따따블로 승부 다 보려고 네. 그러고 그거는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예. 있는 캠페인이 그겁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제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그냥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글쎄요. 캠페인을 저 하고 진짜 언론에서 뭐 오늘 따따블 뭐가 이런 따블을 거야? 쳤네, 따따블을 쳤네. 일단 예. 첫 번째 문제가 따블과 따따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거 뭐 그렇죠. 고스톱판에서 하는 얘기인데. 예, 이게 외래어 표기법에 이게 맞지 네, 않아요, 맞지 사실. 않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고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나 이렇게 인터뷰에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으니 좀 자제하자라고 좀 말초적이고 계속 자극적이죠. 예, 캠페인을 예.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물건의 가격이 하루 만에 4배가 되는 시장은 잘못된 시장입니다. 맞아요. 예, 이건 잘못된 시장이기 예.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뭐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계속 해주세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